그녀의 손이 찻잔을 밀어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9살 연상인 서점 주인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니요. 30살 남자와 39살 여자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강서준입니다. 서울에서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어요. 30살, 이혼한 지 석 달째입니다. 29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끝났죠. 아내는 제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이해심 많고 따뜻했는데요. 결혼 후엔 매일 의심하고 다그쳤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서울이 싫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싫었어요. 출판사도 그만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머니 고향이 경남 하동이었어요. 외할머니 댁이 있었습니다. 빈집으로 남아 있었죠. 그곳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주역에 내렸습니다. 버스로 갈아탔어요. 1시간을 더 갔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외할머니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온종일 걸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과 김치를 샀어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불빛이 보였어요. 서점이었습니다. 책방 하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향이었어요. 서점은 아담했습니다. 책장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구석에 작은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었어요. 시집, 소설, 에세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책들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냥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보시라고 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유자차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둘러봤어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시집이었어요.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른 시선을 내렸습니다. 1시간쯤 있었을까요? 이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카운터로 갔어요. 차 감사했다고 인사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서점 불빛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빈둥거리다가 또 나갔어요. 발걸음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또 왔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자가 또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녹차였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서점에 갔어요. 책을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여자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서점에 갔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책을 좋아하시나 보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눈을 빛냈습니다. 편집자셨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만뒀지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책 보는 눈빛이 남다르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요.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고 일어섰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시냐고요. 아마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소 짓는 모습이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친절한 서점 주인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도 서점에 갔습니다.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이 책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에세이집이었어요. 읽어봤어요. 좋았습니다. 여자에게 말했어요. 좋은 책이라고요. 여자가 기뻐했습니다. 제가 고른 거라고요. 취향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이제 서점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됐어요. 서점에 가는 시간이요. 여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하은이었어요. 3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9살 많았어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은 씨도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5에 결혼했다가 2년 만에 끝났대요. 그 후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서울을 떠나왔고요. 둘 다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어요. 서점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하은 씨가 차를 내왔어요. 오늘은 생강차였습니다. 함께 마시자고 했어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서준 씨라고 하은 씨가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쯤 됐다고 대답했어요. 적응은 됐냐고 물었어요. 글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다고 했어요. 서울이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대요. 이제는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아마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쌓이고 쌓였습니다. 마음속에도 뭔가 쌓이고 있었어요. 하은 씨에 대한 감정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요. 오늘도 서점에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를 보고 싶어서요. 이게 뭘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달빛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하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를 건네주던 손이요. 미소 짓던 눈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9살 연상이잖아요. 게다가 서점 주인과 손님일 뿐인데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설렜습니다. 오늘도 하은 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서점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하은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요. 오늘도 눈이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책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하은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대추차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그럼 심심하시겠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뛰었어요.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책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요. 상처에 대해서도요. 하은 씨가 말했어요.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다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조금씩 나아졌대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서울에선 숨이 막혔다고요. 여기 와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하얘졌습니다. 하은 씨와 나란히 앉아봤어요.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은 씨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조용히 시간을 나누는 게요. 행복했습니다. 하은 씨가 저를 봤어요. 뭘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표정에 다 나온다고 했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좋다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게요. 하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서준 씨가 와주셔서요. 덜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덜 외로웠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불렀어요. 서준 씨라고요. 뒤돌아봤습니다. 하은 씨가 서 있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와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맞아주셔서요. 하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름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거든요. 이게 사랑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은 씨가 특별하다는 거요. 9살 연상이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요. 그 생각에 미소가 났어요. 설렜습니다. 겨울은 깊어갔지만요. 제 마음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요.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하은 씨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매일 서점에 갔습니다. 하은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유리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책 배송 때문에 진주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은 씨 글씨였어요. 허전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배회했어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 씨 생각만 났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하루만 못 봐도 이렇게 허전한데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하은 씨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어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쪽지를 못 보셨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봤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운했다고요. 하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운했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오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요. 미안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엔 미리 알려주겠다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뻤습니다. 하은 씨가 저를 신경 쓴다는 거니까요. 미안해 한다는 건요. 저를 생각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책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차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커피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진주에서 좋은 책들을 받았다고 했어요. 보여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갔어요. 카운터 뒤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열었어요. 새 책 냄새가 났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시집, 소설,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서준 씨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한 권을 건넸습니다. 펼쳐봤어요. 시집이었습니다.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 더 깊다. 그 구절이었어요. 하은 씨를 봤습니다. 하은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좋은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요. 늦게 만난 사랑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하은 씨가 포장해 줬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봤어요. 하은 씨가 떠올랐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 그게 우리일까요? 아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서점 앞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예뻤어요. 하은 씨가 좋아했습니다. 매일 물을 줬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점에 손님이 많았어요. 하은 씨가 바빠 보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은 씨가 놀랐습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손님인데 어떡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책 정리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하은 씨가 망설이다가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흩어진 책들을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은 씨가 다가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어요.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오늘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고 했어요.
봄이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나 봐요. 저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준 씨는 서울 생각 안 나세요? 하은 씨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다고요. 왜요? 하은 씨가 물었습니다. 조용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하은 씨가 저를 봤어요. 좋은 사람들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 같은요. 하은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말했어요. 저도 서준 씨가 와주셔서 좋다고요. 덜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하은 씨 덕분에 살 것 같다고요. 하은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요. 하은 씨가 불렀어요. 서준 씨라고요. 뒤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있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매화가 만개했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래요?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다고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서점 앞에서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봬요. 하은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며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 매화를 보러 간다니요. 이게 데이트일까요? 아니면 그냥 산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렜어요.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매일 서점에 갔습니다. 하은 씨와 눈이 자주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여러 번 봤어요.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서점 앞으로 갔습니다. 하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왔냐고 인사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마을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매화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와 라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라고 대답했어요. 매화 사이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위로받는다고요. 힘들 때 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매화를 바라봤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은 씨가 입을 열었어요. 서준 씨는요? 이혼하고 많이 힘드셨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한동안 사람도 만나기 싫었대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특히 하은 씨를 만나고요.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요. 하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 덕분에 웃을 수 있게 됐다고요. 하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 덕분에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은 씨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성급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함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맙다고요. 함께 와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좋은 곳 보여줘서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또 가요 라고 말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언제든지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점 앞에서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여서요. 이게 사랑일까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저는 하은 씨를 좋아합니다. 9살 연상이지만요. 상관없었어요. 마음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서점에도 못 갈 텐데요. 하은 씨를 못 보게 될 텐데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요.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까요? 고민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서점에 갔어요. 하은 씨가 맞아줬습니다. 웃으며 차를 건넸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책을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하은 씨를 보게 됐거든요. 하은 씨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른 시선을 내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다간 들키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을요. 아니, 어쩌면요. 이미 들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은 씨도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하은 씨를 좋아한다는 걸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하은 씨가 나왔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어요. 오늘 고백하겠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하은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요.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 씨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였어요. 책을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고백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이 됐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하은 씨와 둘만 남았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저를 봤어요. 뭔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합니다. 저는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를요. 좋아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되묻듯 물었어요. 좋아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하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는 거 알아요. 9살이나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은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미안하다고 말하려는데요. 하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서준 씨를 좋아해요. 많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가 웃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걱정됐다고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서준 씨한테 부담될까 봐요. 그래서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은 씨 손을 잡았어요. 전혀 부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저를 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은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괴롭지 않았어요. 행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였으니까요. 내일 또 하은 씨를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연인으로요. 상상만 해도 미소가 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제 마음에도요. 하은 씨라는 봄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하은 씨와 연인이 됐어요. 매일 서점에 갔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눈을 마주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하은 씨가 환하게 웃어줬어요. 왔냐고 반겨줬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에 대해서요. 일상에 대해서요. 서로에 대해서도요. 하은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졸업 후 출판사에 다녔답니다. 편집 일을 했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책 이야기를 하면요. 끝이 없었습니다. 3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출판계 사람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좋았답니다.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바빴다고 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왔답니다. 외로웠다고 했어요.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서울을 떠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하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점을 열었다고 해요. 조용히 살고 싶었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요. 하지만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 덕분이라고요.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마을 곳곳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제안했어요. 강변으로 산책 갈까요? 라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섬진강이 보였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걸었어요. 벚꽃이 터널을 이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하은 씨가 좋아했어요.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은 씨가 더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서준 씨와 함께여서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고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행복해도 되는 거죠. 서로를 안아줬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손을 꼭 잡고요. 서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 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서점에 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은 씨가 바빠 보였어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미안해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책 정리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봄이 되니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하은 씨가 응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친절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줄었어요. 하은 씨가 지쳐 보였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마셨어요. 오늘 정말 바빴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 덕분에 버텼다고요. 아니라고 손살에 쳤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들어왔어요. 하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여자가 하은 씨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놓았어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은 씨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강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점에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 씨를 봤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은 씨가 미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눈짓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챈 걸까요? 우리 사이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 씨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하은 씨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서요. 괜찮다고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은 씨가 답장했습니다. 그냥 안부 차오셨다고요.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답장했습니다. 근데 서준 씨 이야기를 물으셨다고요.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했다고요. 자주 온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해요. 안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서점에 갔습니다. 하은 씨가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신답니다. 자주 진주로 오라고 하신다고요. 외롭다고 하신답니다. 하은 씨가 걱정됐습니다.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어머니시잖아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다고요. 이번 주말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서점은 쉬어야 할 것 같다고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녀오시라고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하은 씨가 진주로 갔어요. 저는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심심했어요. 서점이 닫혀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강변으로 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은 씨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계시냐고요.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네 라고요. 어머니랑 밥 먹고 있다고요. 좋은 시간 보내라고 답장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됐어요. 하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잘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재혼 생각 없냐고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아직 생각 없다고 했답니다. 혼자 살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하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서준 씨와 만나고 있다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다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떡하죠? 9살 연하라는 걸 알면요.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은 씨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어떻게든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갔어요. 하은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제보다 밝아 보였어요. 안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무르익었어요.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마을이 초록빛이었어요. 하은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점에 둘만 있었어요. 하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서준 씨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곁에 있어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 덕분에 살아간다고요. 하은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은 씨와 함께라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쉬웠지만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보자고 했어요. 하은 씨가 문까지 배웅해줬어요.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와의 키스가 떠올랐어요. 미소가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마을이 푸르렀습니다. 하은 씨와 저는 더 깊어졌어요. 매일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어요.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우리 관계를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하은 씨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가끔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요. 괜찮다고 했지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오신답니다. 내일 오신다고 하셨다고 해요. 걱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하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은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셨답니다. 제 이야기를요. 자꾸 물으셨다고 해요. 그 손님 자주 오냐고요. 젊어 보이던데 몇 살이냐고요. 하은 씨가 말씀드렸답니다. 30살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답니다. 친구치고 너무 자주 온다고요. 혹시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답니다. 하은 씨가 부인 못했다고 해요. 그냥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더 화내셨다고요. 9살 연하라니요. 말이 되냐고 하셨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요. 막상 듣고 나니 힘들었어요. 하은 씨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화내실 거라고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요.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망설였어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진주로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겠다고요. 하은 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9살 연하인 저를요. 하은 씨도 불안해했어요. 매일 서점에서 만났지만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걱정이 많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 진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은 씨는 옆에 섰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왔나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와 사귀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사귄다고요? 나이가 몇인데요? 3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39인데요. 9살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고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 나이 많다고 놀릴 텐데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하은 씨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진심이라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심이면 뭐해요? 나이 차이는 어쩔 건데요.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셨어요. 후회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 나이 생각해 보라고요. 곧 40인데요. 애도 낳기 힘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은 씨와 함께 있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다고요. 우리 딸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서준 씨는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이고요. 어머니가 하은 씨를 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또 실패하려고 그러냐고 하셨어요. 실패 안 해요 라고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달라요. 저를 정말 아껴줘요. 믿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은 씨가 더 울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주십사고요.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뭘 증명한다고요? 제 진심을요 라고 대답했어요.
반드시 하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지켜보마 라고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정 못할 거라고요. 나이 차이는 극복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셨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은 씨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안아줬습니다.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하은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동으로 돌아왔어요. 서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늘은 푹 쉬라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9살 차이는 정말 문제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은 씨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갔어요. 하은 씨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생각했다고 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하은 씨가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요.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후회할 리 없다고요. 하은 씨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하은 씨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안하다고요.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안아줬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믿어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하은 씨가 걱정했습니다. 화나신 것 같다고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불안해했지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점에 손님이 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은 씨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하은 씨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셨다고요. 만나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하은 씨를 재혼시키려고요. 화가 났습니다. 하은 씨가 당황했어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만 차 한잔 하자고요. 하은 씨가 거절하려는데요. 제가 나섰습니다. 하은 씨는 저와 사귀고 있다고요. 돌아가시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데요?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30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은 씨보다 한참 어리네요. 진지한 관계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요. 나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가시라고요. 남자가 하은 씨를 봤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은 씨가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하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실 거라고요. 그럼 어머니께 똑바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심이라고요. 헤어지지 않겠다고요. 하은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라면요. 하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 씨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소개 안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서준 씨와 함께 할 거라고요. 어머니가 화내셨답니다. 하지만 하은 씨가 단호했다고 합니다. 마음 바꾸지 않겠다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하은 씨가 울었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했어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은 씨와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은 씨가 걱정했습니다. 화나신 것 같다고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하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 씨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어요. 결혼하자고요. 하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요. 서준 씨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아직 허락 안 하셨잖아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라고요. 제가 결정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하은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질 텐데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가 더 중요하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요. 하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가 웃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년 봄은 어떠냐고 말했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홀을 알아봤습니다. 하동 근처에 작은 곳이 있었어요. 예약했습니다. 드레스도 보러 갔어요. 진주까지 나갔습니다. 하은 씨가 여러 벌 입어봤어요. 모두 예뻤습니다. 한 벌을 골랐어요.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은 씨한테 잘 어울렸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예복을 맞췄어요. 검은색 턱시도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물으셨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만나냐고요. 하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요.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머니가 화내셨답니다. 미쳤냐고 하셨다고요. 나이 생각 좀 하라고요. 하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제 인생이라고요. 제가 결정하겠다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하은 씨가 울었어요. 위로해줬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라고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게요. 하은 씨한테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점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셨어요. 하은 씨가 놀랐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서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들었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내년 봄에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안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어머니가 하은 씨를 봤습니다. 너는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와 함께여서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요. 하은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은이를 평생 아껴줘야 한다고요.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평생 곁에서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믿어보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은 씨를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은 씨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은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서로를 안았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드디어 허락받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축복까지 받고요.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서점에 갔습니다. 하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 일이 꿈만 같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마을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하은 씨와 손잡고 걸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결혼해요. 하은 씨와 가족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설렜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도와줄 게 있냐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은 씨 손을 잡으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요. 하은 씨가 울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잘 모시겠다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하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결혼 후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서점은 잠시 쉴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열 거라고요. 저도 서점 일을 도울 생각이었어요.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됐어요. 하은 씨를 만났습니다. 내일이면 부부가 된다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긴장되냐고 물었습니다.
많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행복하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일찍 헤어졌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이에요. 하은 씨와 평생을 약속합니다. 9살 연상이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함께였으니까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요. 평생 함께 살아갈 거예요. 행복하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도 반짝였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요. 하은 씨와 결혼하는 날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요.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은 씨가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요. 아름다울 거예요. 내일 만나면요. 평생 함께 하자고 말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예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떨렸어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요. 모두 축하해 줬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쳤어요. 하은 씨가 안에 있을 거예요.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신랑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곧 시작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계셨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였어요. 하은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단 앞에 섰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 씨가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줄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약이 시작됐어요. 저부터 말했습니다. 평생 하은 씨를 사랑하겠다고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은 씨 차례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를 평생 사랑하겠다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겠다고요.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하은 씨 손에 끼워줬습니다. 하은 씨도 제 손에 끼워줬어요. 빛났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주례가 말씀하셨어요. 면사포를 걷었습니다. 하은 씨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한다는 목소리들이요. 행복했습니다.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해줬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파티가 끝났어요.
하은 씨와 함께 웨딩홀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꽃잎을 뿌려줬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차에 탔어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공항까지 운전했어요. 하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은 씨도 그렇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결혼했다는 게요. 이제 부부라는 게요. 맞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거라고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하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바다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은 씨가 더 예쁘다고요.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저를 돌려 세웠어요.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은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살며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바다가 고요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라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났어요. 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은 씨 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짐을 풀었습니다. 함께 살림을 정리했어요. 서점도 다시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 일했어요. 책을 정리하고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은 씨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어요. 틈틈이 농담도 하고요. 차도 함께 마셨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은 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운가 봐요.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축하한다고요. 임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하셨어요. 6주쯤 됐다고요. 하은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은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요. 믿어지냐고 물었어요. 안 믿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건강하게 나으라고요. 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하은 씨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신기했어요.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야 라고요. 빨리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은 씨도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제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정말 움직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라니요. 하은 씨와 제 아기가요. 사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출산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하은 씨 손을 잡았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기가 나왔어요.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니요. 하은 씨도 울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심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아 라고요.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하은 씨를 닮았어요.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뉘었어요. 하은 씨와 함께 아기를 봤습니다. 행복하냐고 하은 씨가 물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하은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9살 차이가 뭐였나요? 주변 시선이 뭐였고요. 어머니 반대가 뭐였습니까?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은 씨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서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하은 씨를 처음 만났죠.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외로웠던 겨울날이요. 서점에 들어왔을 때요. 하은 씨가 차를 내왔던 순간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서점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예요. 아들의 엄마고요.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은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어요. 다가가 둘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곁에 있어줘서요. 하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다고요. 아기가 웃었어요. 작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귀여웠어요. 우리 아들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니까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30에 찾은 사랑. 9살 연상 여자와의 사랑.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얻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하은 씨를 선택할 거고요. 이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강서준과 이하은의 사랑 이야기.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럴 거예요. 영원히요.